여러분, 수천 년간 누구나 공짜로 지나던 바닷길에 요금소가 세워질 수도 있다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여주는 이 기묘한 움직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만든 길 위를 달리는 승객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길을 내는 주권자입니까? 또한 나스닥이 폭등하며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이 순간, 왜 누군가는 소리 없이 계좌를 닫고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정세의 연막을 찍고 누구에게도 인생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주권자의 실력을 공개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믿었던 상사에게 느끼는 배신감의 진짜 이유와 소중한 인연을 지켜내는 페르소나의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 시그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요금소가 세워질 수도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이미 세계 질서의 균열을 말해줍니다. 통행의 자유가 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장면은 우리 일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 플랫폼 관계, 우리는 매일 누군가가 만든 길 위에서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당신의 월급일 수도, 시간일 수도, 자존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 주권자의 실력은 딱 세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항로,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 그리고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나만의 가치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희망봉을 돌아가면 됩니다. 불편하지만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나만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규칙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규칙을 먼저 읽고 움직이는 주권자의 항로를 만드십시오. 한편 인공지능이 수만 킬로미터 밖 조종사의 심장 박동을 읽어 48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기술의 정점입니다.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용은 조용히 반문합니다. 당신은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숨소리를 읽었습니까? AI는 1000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도 내 앞에 사람 눈빛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은 읽지 못합니다. 상대의 침묵을 기다려주는 30초. 데이터가 아닌 신념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용기. 이것이 기계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 낼 수 없는 인격의 핵심입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읽는 시대일수록 결코 읽히지 않는 여러분의 진심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도반님들, 이런 인격의 감각도 내 계좌가 흔들리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폭등하는 시장의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제 계좌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나스닥을 소폭 넘어섰지만 숫자에 취해 환호하지 마십시오. 제 평온 지수는 10점이 아닌 8.5점입니다. 이란 전쟁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며 사령관으로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서 제가 어떻게 성벽을 지키고 언제 창을 던졌는지 그 민낯을 오늘 공개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만든 원칙입니다. 저는 뱅가드 본진, 중간 단계, 그리고 최전선이라는 세 개의 요새를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감정에 취해 모든 성문을 한꺼번에 열지 않습니다. 매도는 감정이 아닌 기계적인 스탑셀 원칙에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평온 지수는 오늘 몇 점입니까? 주식에는 떨어질 때 사라는 분할 매수와 확실한 신호를 보라는 모멘텀 투자라는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이 두 논리는 서로 상충하지만 둘 다 맞습니다. 핵심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투자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의 해소를 기다렸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미리 계획된 기계적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하락하던 191리와 서비스나우를 손절하고 가장 날카로운 창인 샌디스크와 빅테크 부대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70%의 실탄이 시차를 두고 박힐 때 수익률은 비로소 회복되었습니다만 30%의 현금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고 모든 종목의 스탑셀은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다. 공격하되 수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제 투자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제게 남긴 두 가지 핵심 통찰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칙은 살아있는 유연함이어야 합니다. 최전선 부대는 타이트한 스탑셀로 깃털처럼 가볍게 움직였고 본진은 여유를 두어 시장의 깜짝 반등을 온전히 받아냈습니다. 둘째,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머무는 자만이 승리의 과실을 따먹습니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는 것,
그것이 중용 투자의 본질입니다. 투자는 결국 기술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수익률은 그저 참고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본인만의 투자 헌법을 세우십시오. 나를 이기는 자가 시장을 이깁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숫자의 전쟁터에서 잠시 벗어나 나를 정직하게 대면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계획된 매매보다 더 중요한 것,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줄 단단한 내면의 근력에 대하여 2부 오늘의 중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었던 상사나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일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데 유독 내 마음만 툭 하면 부서질 것 같고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상처받은 이유는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어놓은 선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무척 친밀하다고 믿었던 상사에게 승진과 보상의 기대를 은근히 투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친한데 당연히 나를 챙겨주겠지라는 사적인 욕심이 공적인 게임의 장을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서운함은 분노가 되었고 결국 소중했던 인연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에 취해 공적인 규칙을 가벼이 여겼다가 스스로 낭패를 보았던 그 시절의 깨달음은 지금도 제 가슴에 서늘한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사적인 친밀함을 아예 차단한 냉혈한이 되거나 반대로 개인적인 인연을 앞세워 특혜를 기대하는 과몰입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기대는 보상을 갈구하게 만들고 냉소는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차가운 냉소는 시너지를 메마르게 하고 사적인 과몰입은 공정성을 잃게 만들어 결국 당신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관계의 중심을 잡는 세 가지 훈련입니다. 첫째, 지금 내가 선 자리를 찰나에 알아차리는 페르소나의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 타석에 들어선 선수인지 아니면 덕아웃에서 쉬는 친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타석에 들어섰다면 오직 공적인 규칙과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투수에게 사적인 우정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기대를 비우고 역할의 본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서운함의 뿌리는 대부분 채워지지 않은 기대에서 옵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배신감으로부터 나를 평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셋째, 적정 거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예의임을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되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식지도 않는 그 절묘한 거리.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인연을 가장 오랫동안 건강하게 보존하는 고도의 비즈니스 기술입니다. 적정한 거리는 관계를 단절하는 벽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감을 가장 선명하게 빛내주는 여백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 딱 3초만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 사람과 어떤 자리에서 대화하고 있는가? 공적인 자리라면 사적인 감정의 채널을 잠시 낮추십시오. 오직 그 역할에 맞는 예의와 규칙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작은 선 긋기가 당신의 비즈니스를 살리고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그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은 상대가 당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가 공적인 자리에 사적인 욕심을 몰래 들여놓은 것입니까? 흔들릴수록 기준으로. 오늘 LA 중용 시선과 함께 하신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 전하지 못한 깊은 성찰은 매일 아침 뉴스레터 오늘의 중용에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중용직이었습니다. 오늘도 치우침 없는 마음으로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